15시 인천전자랜드 vs 서울 삼성전랜, 승전랜 1.5마일승 서울 삼성 백투백 12월 20일 15시 인천 삼산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인천전자랜드 엘리펀치와 서울 삼성 썬더스의 시즌 세 번째 맞대결. 지난 두 번의 맞대결에서는 모두 삼성의 홈에서 86대 84로 삼성이 1승, 76대 79로 전랜이 1승 각자 1승씩 나눠 먹은 모습이고요. 삼성이 전랜 상대로 어떨까? 후후 김준일의 복귀와 믹스의 합류로 인삼을 잡아낸 마당에 전랜이라고 못 이길 게 뭐 있어 싶지만 아직이요 아직. 어제 경기 바로 직전에 KCC 상대할 때의 충격적인 경기력을 지우려면 더 보여줘야 해요. 설레발 이르다 이거죠. 문성곤 없던 인삼을 잡은 겁니다. 게다가 오늘 경기 지난 몇 년간 삼성을 신나게 때려잡았던 전랜이 상대고 백투백 일정으로 전랜보다 발이 더 무거울 삼성이고 또 다시 원정 게임입니다. 가뜩이나 인삼의 트랩에 본인들은 스페이싱으로 활동량을 많이 가져갔기에 다리가 무겁다는 것 영향 분명 있겠죠. 서울 삼성 올 시즌 홈 성적 7승 5패, 원정 성적 3승 6패. 전랜도 직전 경기 개근딩으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심스 활용도를 살리고 전반적으로 다들 잘 해줬기 때문에 오늘도 적당한 수준의 경기력이 기대되는데 더 이상 6연패 때의 경기력은 분명 안 나올 겁니다. 분명 아직까지의 삼성은 평균이 없는 팀보다 솔리드한 전랜을 택합니다. 분명 용병 매치업은 변수가 될 수 있겠다만 그렇다고 드라마틱하게 삼성의 수비가 개선이 된 것도 아닌지라 적절히 득점 뽑을 수 있습니다. 배당을 보고 생각이 어떻게 바뀔까 싶었지만 배당도 나쁘지 않은 전랜이네요. 해볼만한 상황의 홈경기, 게다가 큰 의미는 없는 핸디캡 오버로 해지를 걸 수 있을 경기라 생각합니다. 오버가 남다는 건 삼성이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득점 교환에 성공했고 그렇다는 건 오늘도 전원이 아웃된 상황에 계속 공을 돌리며 공간을 찾고 외곽을 쏴 적중시켰을 것이니까요. 저는 언더까지는 안 봤는데 오버로 가면 갈수록 삼성이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버를 해지용으로만 추천드립니다. 저는 전랜의 승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추천으로 픽은 하지 않습니다. 15시 안양 KGC vs 서울 SK 패스. 안양 KGC 백투백 서울 SK 백투백 12월 20일 15시 안양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안양 KGC 인삼공사와 서울 SK 나이츠의 시즌 세 번째 맞대결입니다. 지난 두 번의 맞대결에서는 모두 SK의 홈에서 83대 80로 SK가 1승, 68대 83으로 인삼이 1승 이렇게 각자 나눠 먹었고요. 어제 비로소 연승이 종료됐던 인삼입니다. 연승을 언제까지고 가지고 갈 수 없으니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적당한 타이밍에 한번 끊고 가는 것도 부담을 덜기 위해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하는데 빨간불이 분명 들어왔습니다.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성곤의 공백이 눈에 드러났거든요. 수비의 구멍이 크게 뚫렸습니다. 신인 한승희의 팀 수비 로테이션 숙지가 모자라다는 게 눈에 보였죠. 인삼은 뺏어야 됩니다. 그게 팀의 컬러이자 공격 단계의 시작입니다. 문성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수비에서의 부담은 곧 체력 저하로 이는 곧 공격에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죠. 인삼은 수비를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연홍의 문구와는 결이 다릅니다. 인삼은 수비가 안 된다고 공격이 안 될 수 있는 상황. 허나 진짜 빨간불이 들어온 쪽은 SK죠. 5연패 진행 중입니다. 연패 중에 조직력을 잃었다. 이게 최근 SK 경기의 한 줄 요약입니다. 아다리 물린 것이 어째 최준용 이슈랑 맞물려서 돌아가는 듯한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해당 이슈 터지기 전부터 하락의 전조를 보이긴 했죠. 김선형과 다른 가드들이 앞선에서 템포로 밀면서 성적을 내던 팀이 최준용한테 쏠리는 롤이 많아지면서 경기력이 의문이 들기 시작했는데 안 해도 될 일을 만들어서 분위기까지 저하된 느낌이랄까요. 애당초 피지컬과 기동력을 갖춘 포워드들을 내비둘 순 없으니 이제서 다시 가드 중심의 농구를 할 순 없고 결국 스스로 반등하길 바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애를 먹고 있다 생각하네요. 지금은 가드 농구도 아니고 포워드 농구도 아니네요. 그냥 웨인 포스트업 시키고 외곽 받아먹어야 하는데 외곽은 안 들어가고 선수들도 답답하니까 개인기로만 득점하면서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있어서 같은 백투백이라지만 홈에서 머무른 안양이고 울산 찍고 올라온 SK가 같을 수도 없고요. 불안한 건 고춧가루입니다. 이번 시즌은 하위권이 아니고 전력이 다 거기서 거기인 크블판. 그리고 연패팀이 연패를 끊는 것도 대개 상위권 팀이거나 분위기 좋은 상대로 끊어냅니다. 이게 임팩트 차이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더구먼요. 당장의 SK만 해도 DB의 긴 연패를 끊어줬죠. 당시 스코가 1위였는데
마리오 고춧가루의 가능성. 문성곤 없는 상황에서 또 어제처럼 뽀록 트랩에 욕심냈다가는 분명 가능성 활짝 열려집니다. 지금의 SK가 전술적으로 헤매고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외곽을 노리는 빈도를 늘리고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그게 안 들어가고 있어서 위협이 되진 않습니다만 자칫하다간 외곽에서 찢기며 패할 가능성 저는 무시 못한다 생각하네요. 그래서 SK를 픽하진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인삼이 똥배 받으면 참 가치없다 생각하고 걸을 생각으로 배당 확인했습니다. 낮군요. 이거 걸으죠. 걸러보죠.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하는 마음이긴 한데 고춧가루가 뿌려질 근거가 없는 게 아니니까요. 뭐 그렇다고 SK의 연패를 우리 손으로 끊으려는 하지 맙시다. 17시 부산 KT vs 울산 현대모비스 KT 승 KT 1.5마일 승 부산 KT 백투백 울산 현대모비스 백투백 12월 20일 17시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펼쳐지는 부산 KT 손익붐과 울산 현대모비스 피버스의 시즌 세 번째 맞대결입니다. 지난 두 번의 맞대결에서는 모비스가 홈에서 81대 77로 승리, KT가 홈에서 86대 77로 승리 한 번씩 나눠 먹었고요. 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팀 어디 갔어? KT 어디 갔어? 2연패에 빠져버린 KT입니다. 연승은 다야 제맛이고 연패는 빨리 끊어야 제맛인데 그나마 다행인 건 모비스는 그래도 연승기간 보여준 모습대로만 하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상대라는 겁니다. 다만 그것도 3점 라인에서 득점 교환비를 맞춰야 가능합니다. 어제처럼 3점이 안 터지고 돌파기를 찾기에는 모비스의 인사이드는 약한 인사이드가 아니라는 게 이 경기의 승패를 가르는 요소라고 생각되는데요. 최진수 제외 전력적인 변수가 없을 모비스인지라 김영환이 수비 전담할 필요도 없고요. 어제의 경우는 상대의 존 디펜스에 할 것이 3점밖에 없었죠. 그게 안 들어갔을 뿐 오늘은 분명 어제보다 나은 슛감을 보여줄 겁니다. 김국찬, 전준범의 쿵백을 갖고 이 라인에서 득점 교환을 하기가 어려울 모비스이기도 하고요. 모기승호와 이현민 베테랑의 위용을 제대로 보여주긴 했습니다. 어려운 거 잘 넣어줬죠. 수비도 좋았고 중요한 순간에 터프샷 올리고 돌파까지 해주고 기승호가 잘 할 때의 플레이 그 자체였습니다만 이제 한 21경기 치룬 시점에 이렇게 잘해준 모습은 사실 처음이지 않나. 백투백에서 또 다시 베테랑의 위용이 나올지 아니면 베테랑답게 보다 큰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지 그리고 어제 모비스를 응원하던 사람들이 모두 식겁했을 부상을 당했던 서명진의 오늘 컨디션은 어떨지 어렵다. 하지만 모비스보다 변수가 없어 보이는 KT고 모비스의 변수들은 나쁜 쪽으로 연관돼 있는 터라 패스 안 하고 KT의 승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시간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썼다. 지웠다. 멍 때렸다. 부디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네요. 17시 전주 KCC vs 원주 DB 159 오버 전주 KCC 백투백 12월 20일 17시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전주 KCC 이지스와 원주 DB 프로미의 시즌 세 번째 맞대결입니다. 지난 두 번의 맞대결에서는 DB 홈에서 69대 85로 KCC 홈에서 92대 97로 DB가 승리하며 모두 원정팀이 승리했는데요. 장판이 백투백 일정을 소화하고 경기에 임하는 현 시점 오늘도 원정팀 DB가 승리를 따낼 수 있을지 분명 현 시점에 양 팀의 체급차가 존재하는 건 사실인데 말입니다. 송교창과 정창영, 라거나와 데이비스 DB 입장에서는 현기증 날 이름들이에요. 송교창을 제외한 포워드의 부재, 센터진을 제외한 국내 선수의 높이 이런 건 DB가 크게 군침 도는 상황은 아니다만 DB도 빠르게 뛰고 3점을 안 올리는 팀이 아닙니다. 현 순위가 뒤질 뿐이지 못 이길 상성도 아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올 시즌 크볼판에서 전력으로 찍어누르는 팀 없다 봅니다. 이 경기 DB가 유리하다. 확실히 이긴다. 이런 말 못하지만 장판도 오늘 경기 마찬가지라 보네요. DB의 올 시즌 사실 시즌은 끝났죠. 냉정히요. 근데 그런 꼴찌팀이라도 최상위 팀 잡는 게 올 시즌 크볼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판이 똥배 받으면 참 맛없어 보이긴 하겠다 싶었는데 진짜네요. 이거 안 가고 말죠. 분명 전력을 어필할 순 있겠어요. 지난 범홈에서 DB에게 패했을 때도 오더만 더 잘 때려줬어도 쉽게 잡았을 건데 연장 가서 패했단 말이죠. 여기서 변수가 있습니다. 사람 쉽게 안 변한다지만 지난번 디비전에서 수비 위주의 플레이를 선보였다가 딱히 그랬나 싶긴 하지만 졌다. 활동량을 기반으로 한 맞불 승부 받아주겠다. 공격에 승부 걸겠다는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게 왜 송교창 36분 뛴 다음 날에 백투백에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대해보죠 뭐. 갚아준다는 거 기대해봐야죠. 그래도 기본 체급은 체급이니까요. 클러치 상황에서의 기용과 오더 오늘 지켜볼 겁니다. 분명 장판의 승과 마흔승을 추천드리는 게 맞다 생각하지만 그거는 승패 예상만을 그렇고 돈을 걸라고 하시면 차라리 다득점 추천드리고 싶네요. 위에 말씀대로 DB가 다리가 무거운 KCC 상대로 기회를 잡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뛸 줄 아니까요. 외곽 올릴 줄 아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맛볼까지 놓는다 하니 오징어랑 맥주 준비해놓고 10을 준비해봐야죠.